자, 학원 교재 219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수업은 당연히 더 개념으로, 더 개념 대수로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과제는 당연히 더 유형, 요거까지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더 유형 교재에 대한 난이도는 마플 시너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라이트 센, 무슨 RPM 이 난이도로 해버리면 내신 난이도까지 끌어올리는데 한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도 마플 시너지를 유형소로 시작하는 게 맞아. 고등 내신 할 때에는. 책은 뭐 다 됐습니다. 자, 수열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했었던 애들 중에서 체감상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 지금 선행하는 애들도 그래요. 자, 수열이에요. 수열은요, 수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 갖는 아이들이 차이가 일정하냐 또는 비율이 일정하냐 뭐 기타 등등의 관계로 규칙으로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3, 5, 7, 9 빡대가리가 아니라면 이 다음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누구죠? 11이죠. 자, 얘는요. 오늘 배울 내용인데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등차, 등, 같을 등, 차이가 같은 차이가 얼마 차이 나냐면은 2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식 동일한 차이, 그래서 등차라고 부릅니다. 뭐 등차 수열에는 종류가 대단히 많이 있겠죠. 뭐 당연히 2, 4, 6, 8, 10, 땡땡땡 50번째는 누구? 이런 거야.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50번째는 누구일까 유추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규칙성 파악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번째는 누구겠어요? 100이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그 50번째까지 항, 얘를 50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50번째 항까지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은 등차가 됩니다. 이런 애도 있어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얘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얼마씩? 2분의 1씩.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다양한 수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 4, 7, 11, 16. 얘는요, 차이가 1 차이 나는데 2, 3, 4. 얘는 개차수열이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개차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도 있고요. 자,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피보나치 수열.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피보나치.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그러니까 규칙이 뭐냐에 따라서 수열은 갖가지 수열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수학의 한 부분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거에서 뭐 전 세계 1위 뭐 권위자 무슨 누가 뭐 한국인이었대. 미국으로 기화한 한국인이었대. 나도 잘은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잘. 뭐 아무튼 그렇대. 자, 이렇게 수가 뭐 유한수열, 무한수열 뭐 그런 용어들 뭐 다 됐습니다. 겁나 쉬우니까 219페이지에 보기 1번 잠깐만 보시면요. 219페이지 보기 1번 보시면요. 어떻죠? 1, 4, 9, 16, 25, 7항을 구하여라.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어떻게 돼? 제곱수들 나열되어 있는 거지? 그치?
다섯 번째 항은 5의 제곱이지. 그럼 7항은 누구겠어? 49. 그치? 괄호 2번에는 2, 5, 8, 11. 3씩 더해져 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7항도 구할 수 있고요. 괄호 3번은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11분의 1, 13분의 1 이런 식으로 홀수분의 1로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파악할 줄 아느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뭐 이거 개념서 이거 어디서 따온 거지? 다 넘어가 그냥. 그냥 내가 설명할게. 다 넘어가. 그냥 내가 할게. 앞에만 봐라 그냥.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같을 등, 차이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갖고 와서 나열 한번 해보자. 3, 5, 7, 9, 11, 땡땡땡 이렇게 나아간다고 치자.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항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이 3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3, 5, 7, 9, 11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첫항이 3이 되겠죠. 얘를 첫항이라고 불러요. 다음 1에서 3이 되면서 더하기 2 어떻죠? 다 똑같은 차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공차라고 불러요. 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자, 공차, 차이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D를 갖다 써요. 디스턴스? 디퍼런스? 뭐 아무튼 그 D를 갖다 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항을 보통은 얘를 수열을 표현할 때 중괄호 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괄호 BN, 중괄호 CN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명명하는 거야. 어떤 수열? AN 이런 식으로. 수열 AN이 있다. 수열 BN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명명하다 보시면 돼요. fx, gx 같이. 다음 땡땡 하고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왜 n을 쓰느냐? 우린 얘네들을 일반화 시킬 거야. 일반화 시켜서 얘를 구할 수 있는 마치 함수의 식 같은 아이를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요. 첫 항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A라고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을 나열하면요. 첫 항은 A1이라고 갖다 써요. 두 번째 항은 A2라고 갖다 쓰고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다음, 얘네들 간의 차이는 D만큼 차이가 나요. D만큼 동일한 D만큼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A1이 있을 것이고 A1은 우리가 보통 1을 생략해서 A라고 갖다 씁니다. 그러면 A2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야. 자, A3는 A2에다가 공차 더하면 A3가 돼요. A2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면 A3가 돼요. A4는 얘한테 공차를 더하면 돼요. 이제 돌머리가 아니라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2항은 첫 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해. 3항은 첫 항에다 공차 두 번 더해. 4항은 세 번 더해. 5항은 그렇죠. 네 번 더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니 야, 그러면 n번째 항은 누구겠니?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겠니? n-1번 공차를 더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문자로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자, 일반항입니다. 일반화된 식을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 n번째 아이는 누굴까? 아까 그거예요. 괄호 1번 봅시다. 괄호 1번 13579. 자, n번째 항은요. 첫 항에다가 공차인 2를 n-1번 더한 아이예요. 이렇게 외우신 거예요. 일반항 무슨 a 플러스 n-1d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뭐가 되죠? 2n-1이다.
2n-1은 1 넣으면 1, 2 넣으면 3 그렇게 되거든. 즉 항 넘버만 집어넣어주면 바로 그 항 넘버에 해당하는 항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은 누굴까요? n번째 i는 누굴까? 첫 항에다가 더할 거야. 누구를? 공차를 n-1번 더할 거야. 쓰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n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5.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얘네들이 구해지는 일반항입니다. 이런 애들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다 볼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알아서 설명할게. 자, 보기 2번 봅시다. 문제만 볼게. 야, 이거 개념서 이거 너무 쉽게 냈다, 이거. 이 정도 수준은 할 필요가 없어. 그지? 첫 장이 19,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정윤아? 일반항 어떻게 되겠니? 첫 장 19. 19 마이너스 3 n-1. 아, 너는 암산을 다 한 거구나. 공차 필요하죠. 그러니까 첫 항과 공차가 필요한 거야. 일반항 쓰려면 첫 항 공차. 첫 항 10. 공차 마이너스 4야. 4가 아니야. 마이너스 4야. 자,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10 마이너스 4 n-1.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보자, 이젠. 자, 그래서 AN은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N-1D가 되죠. 여기서도 중요해. 자, 정리해놓고 보니까 AN은 이렇게 되거든. AN은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에요. 들어. AN은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1차 다항식이면 걔는 무조건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봐도 돼요. 일반항이 만약에 3n-1이야.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일 거야. A 수열은 등차 수열일 거야. 내가 얘기했죠. 수열은 종류가 많아요. 등차, 등비, 개차, 개비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겠네. 다음 1차 항의 개수가 D, 공차야. 무슨 얘기야? 얘는 공차가 3일 거야. 다음 첫 항은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첫 항은 누구? 2. 첫 항은 2, 공차는 3. 그렇게 찾아주실 줄 알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이겠죠? 첫 항 얼마? 마이너스 1. 공차 얼마? 2. 5 마이너스 4n이에요. 첫 항 얼마? 1. 공차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A 수열이 A의 N,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A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대. 그럼 등차 수열이었대. 그럼 얘네들 세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가운데 끼인 아이는 양쪽에 있는 애들의 평균이야. 산술적 평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애들의 합 나누기 2와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쓰셔도 똑같은 거고요. 이것을 등차중항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한다. 세 개의 항 간의 관계식, 그걸 등차중항이라고 불러요. 이게 등차중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은 대단히 많아요. 등차, 등비, 개차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들 간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항들 간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으로 써준 거야, 지금. 점화식으로 등차 중항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한다. 점화식은 항들 간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1, 다음 항은 전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대. 자, 이거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표현한 점화식이에요. 이것도 점화식이에요. 근데 이건 등차 중앙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와 자, 문제를 잠깐만 보자. 보세요. 보기 4번입니다. 여기 가운데 끼인 애를 찾으래. 자, 근데 뭐 솔직히 이거 등차 중앙 쓸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사실은. 왜? 야, 공차 더하고 공차 더했더니 14가 됐어. 얼마 더해서? 16 더했지. 그럼 공차 얼마? 8. 왜? 두 번 건너뛰어서 얘가 됐잖아. 여기 얼마? 6. 이렇게 찾으면 되지. 뭐 등차 중앙 안 써도 되긴 합니다. 낙현아, 책만 보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자, 근데 등차 중앙을 써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양쪽의 합. 그래서 22가 된다. 등차 중앙을 써서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자, 등차 중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항들 사이에 껴있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거나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은 우리가 연속된 3개의 항들은 등차 중앙을 가지고 식을 표현하거나 또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얘는 나와 있네. 아이씨. 자, 요것도 보세요. 문제에서 뭐래? 2a, a제곱 플러스 2a, 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러면 그냥 등차 중앙 쓰면 돼. 딴 생각하지 마. a제곱 플러스 2a는 양쪽의 평균이라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게끔 하는 a를 찾을 거야. 좌변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문제 말고 잠깐만 228페이지 개념 익힘 4번을 잠깐만 볼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아까는 어땠어요? 어떤 수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나 또는 뭐 a제곱 2a 뭐 2a-4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서 나열이 되어 있으면 등차 중앙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 볼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18일 때 이들 세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앙을 뭘 가지고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미지수로 둡니다. 그럼 미지수로 둘 때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놓고서는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이렇게 가정한다. 다음, 세 수의 합이 11에 셋이 더해 3A 플러스 3D가 12. 그러면 A 플러스 D는 4. 뭘 찾았지? 얘는 4라고 찾았어. 곱이 18이래요. 셋이 갖다 곱해버려. 그러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라고 곱하지 마. 무슨 얘기냐? 가운데 낀 게 4라는 걸 찾았잖아.
그럼 얘가 4면 얘는 누구야? 4-d. 공차 하나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 공차 하나 위로 올라가. 4 플러스 t.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세수의 곱입니다. 4-t. 4 플러스 t. 얘네 셋의 곱이 18이래. 구하자. 18이 아니라 그럼 48이야? 잘 안 보여서. 자, 양변 4로 나누고요. 전기합시다. 16-d의 제곱이 12. d 제곱은 4. 공차는 2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자, 그럼 2일까요? 마이너스 2일까요?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공차가 2인 경우 구해보도록 합시다. 공차가 2가 되면 2, 4, 6이 되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6, 4, 2가 돼요.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는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괄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괄호 2번 풀어보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오. 자, 보도록 합시다. 3차 방정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의 값을 구해라.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딱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뭐? 등차 중항 또는 이거. 자, 그런데 지금 등차 중항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문자나 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이거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 풀면 안 돼. 자, 문자의 개수는 항상, 미지수의 개수는 항상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두 개밖에 안 생기도록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가운데 걸 A라고 두면 얘는 A-D가 되고요. 얘는 A 플러스 D가 돼요. 물론 얘를 A라고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A-D가 되고요. 얘는 A-E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로 놓고서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얘를 갖다 쓸까? 오케이. 자, 지금 어떻죠? 세 근의 합이, 세 근이 얘네들이지. 3A 플러스 3D가 세 근의 합인데 세 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6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A 플러스 D는 2. 2. 찾았다. 자, 쟤네들이 세 근이거든? 그런데 근을 하나 찾았잖아. 뭐 하면 되겠니? K를 찾을 수 있죠. 왜? 근이니까 갖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여. 집어넣자. 8. 4, 6에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는 0. 끝. K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이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확인 유제 당연히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변형 문제, 발전 문제 다 풀어보세요. 자, 다시 돌아가자. 자, 개념 익힘. 자, 225페이지. 개념 익힘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익힘 1번이에요. 요거 하고 쉴게. 쉬고 다시 또 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분간 5시간씩 할 거잖아. 4번. 5시간씩 할 건데, 쉬는 시간 2번씩 줄게요. 자, 개념 익힘 1번 봅시다. 등차 수열 AN 1반항을 찾으래. 1반항. 제 5항이 8, 제 8항이 26.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5항 A5죠. 앞으로는 그렇게 A5를 쳐다볼 때 뭐라고 보여야 되냐면 등차잖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4D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걔가 지금 8이죠. 8항 A8이죠. A8을 바라보지만 너희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 A 플러스 7D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게 연습이 되어야 돼. 나를 바라보지만 차은우가 보이면. 자, 그렇게 훈련이 되세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보통
변변 빼기, 변변 더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변변 빼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마이너스 3D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마이너스 18 공차 6 연립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6 됐지? 그러면 이제 뭘 찾으래? 일반항 A에는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공차 n-1번 일반항 찾았고요. 상항이 2랍니다. A4, A 플러스 3D는 2. 10항, A 플러스 9D 마이너스 10. 이거 4 아니지? 10 맞지? 연립하자. 변변 빼세요. 마이너스 6D 12. 공차 마이너스 2. 첫항 8. 일반항 8에다가 공차를 n-1번. 확인 유제는 과제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개념 익힘만 풀어줍니다. 그럼 아래 거 쫘라락.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근데 보통 이렇게 과제를 내면은 이거 문제 어디서 출처했는지 난 알거든? 나도 이 교재 좋아하는데 원래. 이 사람 교재 만든 사람 나랑 취향이 비슷한데. 확인 유제는요.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뀐 거예요. 변형 문제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럼 발전 문제 이 난이도가 보통 내신에서 쉽게 나오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 문제들은 보통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 발전 문제 어렵지 않아. 근데 할 수 있어. 풀어봐. 개념 익힘 2번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약간은 설명이 해설집이나 이런 데랑 약간은 달라요. 자, 문제 읽어보자. 첫 항이 88, 공차가 마이너스 3. 자, 이러한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여라. 그럼 뭐 해야 될까? AN이 0보다 작은 n을 구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해설집에는 부등식을 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항 88. 정지원아, 듣고 있니? 마이너스 3에 n-1이 0보다 작다. 부등식 풀어서 n 찾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야. 보통 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생각을 해봐. 88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얼마? 85, 82, 79, 76 이렇게 줄어들지. 됐어? 마이너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마이너스 3을 몇 번 더할 수 있어? 얘 30번 더하면 마이너스 90. 딱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딱 되는 게 언제야? 30번 더한 거지. 그럼 30번 공차를 더했다는 뜻은 몇 항이라는 뜻이야? 30이랑. 정답 30이랑.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런 게 더 중요해, 얘들아. 언제 부등식을 풀고 안 잡고 하지 마. 다음, 괄호 2번 봅시다.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며 6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 안에 10항을 구하여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2항 A 플러스 D 8항 A 플러스 7D 그런데 한 놈은 마이너스 아무데나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아무데나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풀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A 넘어가서 2A 7D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8D A는 마이너스 4D 6항 A 플러스 5D A 대신에 마이너스 4D를 집어넣으니까 D 마이너스 공차가 마이너스 A 16 뭐 찾아야 돼? 10항 10항은 첫 항 일반항 쓰지 마. 일반항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
10항은 첫 항에다가 마이너스 4를 9번. 정답 20. 이렇게 푸는 거야. 개념 익힘 3번으로 넘어갑시다. 꼭 이걸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렵지 않아. 자, 두수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다. 자, 얘가 등차수, 무슨 얘기냐면 2부터 35까지인데 그 안에다 10개를 집어넣었대. 그래서 이것 전체가 2부터 35까지 전체가 등차를 이룰 때 공차랑 X6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X6 내가 사고 싶은 차. BMW X6 드라이브, X 드라이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 방식이 뭐냐면요. 얘 전체가 등차잖아요. 얘를 새로운 수열로 놓습니다. 뭐 보통 여기 A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봐봐. A로 써져 있지 보통은. 그래서 나는 보통 B로 치환해라. 자, 얘를 B1으로 생각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X1은 그럼 B2가 되죠. 그럼 정지원아 35는 B 몇 번? B 10, 12, 11이요. 그럴 줄 알고 질문해서 12죠. 자, 야, 가운데 10개 넣었으면 전체 12개잖아. B10이지. 근데 보통 애들이 11이라고 많이 하거든. 그래서 질문한 거야. 자,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B12예요. 야, X1이 B2지. 얘가 B11이겠지. 그럼 B12지. 그래서 앞에 거 일부러 안 썼다. 틀리게 하려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죠. 그럼 비수열로 놓고 푸시면 돼요. 비수열로 전체 바꾸는 거예요. 자, X 차이나 어차피 얘도 B3니까 B의 공차나 X의 공차나 동일합니다. 다음 X6 구하랬죠. X6는 B7 구하시면 돼요. 문제 풉시다.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B12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11번 더하는 거고 걔가 35. 그래서 공차는 3이라고 구해졌죠. 그러면 B7 찾자. 자, 공차 찾았죠. B7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6번. 정답 20. 개념 익힘 5번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개념 익힘 5번입니다. 아, 그리고 빠른 답지 톡방에 올려줄 건데 채점을 할 때는 여기 작은 번호 있지? 작은 번호. 요거 작은 번호 보고 채점하세요. 작은 번호가 번호 정답이에요. 다음, 공간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여기다 풀이 적으세요. 낙현아, 풀이 적어. 다른 데다 하지 마. 인정 안 해. 그럼 다른 데다 했으면 연습장 찢어서 하고 여기다 껴놔. 자, 5번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다항식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대입한 거죠. 이게 나머지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는데 그럼 미지수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 뭐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등차 중앙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등차 중앙 F1은 2분의 양쪽에 있는 애들 더한다. 자, 양변 2 곱하시고요. 2 F1 1 플러스 A 플러스 B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F2 4 2A B 구합시다. 2 플러스 2A 플러스 2B 5 플러스 A
플러스 2b. a는 3. 다음 fx는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 데다 f의 마이너스 2는 나누어 떨어진 데 나머지 0. 됐죠? b, a, b 다 찾았다. 쉬고 등차 수열의 합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고 합시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자.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등차 수열들을 우리가 n번째까지 더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더할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수열 A 11일 몇 시? 기하. 다시 알려줄게. 10시부터 2시. 맞아, 10시에서 2시. 11일서부터야. 너는? 자,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정지원아, 1부터 10까지 합은? 1부터 100까지는? 그래. 왜 나왔어, 이게? 그 똑똑하신 분들은, 그 똑똑하신 분, 누구지? 가우스였니? 사실 자연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도 뭐냐면요.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이고 첫 항이 1인 수열.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들어. 1 더하기 10은 11, 2 더하기 9는 11, 3 더하기 8, 11. 그러니까 더하니까 얘네들끼리 전부 다 11로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게 된 게 얘네들의 합이 11이 나와요. 근데 11이 몇 번 나와요? 2분의 항의 개수만큼 나와요. 그래서 5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열 AN이 나열되어 있다. 자, 수열 AN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A, A2, A3 그렇게 AN까지의 총합을 구할 거야. 그리고 그 합을 우리는 합을 영어로 너는 해보지 못한 거. 영어로? 너 해보지 못한 거. 영어로? 썸이죠. 자, 그래서 잘 갖다 왔습니다. 합은 영어로 썸이에요. S-U-M. 썸. 자, SN이라고 갖다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n번째까지의 합이라는 표시야. 그럼 SN을 구해보자. n번째까지의 합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렇게 A의 n마2 A의 n마1 AN까지의 총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얘를 A1은 A입니다. A2는 A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N-3D 얘는 A 플러스 N-2D 얘는 A 플러스 N-1D가 돼요. 근데 더해보니까 A랑 A 플러스 N-1D를 더하니까 뭐가 돼요? 2A 플러스 N-1D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N-2D를 더하니까 2A 플러스 N-1D 얘랑 더하니까 2A 플러스 N-1D 무슨 얘기냐? 얘네들에 대한 총합은 누가 나와? 2A 플러스 N-1D가 나와. 이게 몇 개? 2분의 N개 나와. 짝을 지어서.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얘도 외우는 게 좋아요. 얘는 문자로 외우는 게 좋아요. 공식같이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얘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나는 얘는 2분의
n개. 누구?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야.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a는 어차피 뭔데? a 플러스 n-1d. 그럼 더하면 2a 플러스 n-1d. 똑같아요. 자, 어쨌든 요걸로 외우시는 거예요. 요것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공식같이 활용들을 할 거니까. 하지만 얘가 되게 중요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야. 겁나 쉬워. 그래서 보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나는 보통 이거 2a 플러스 n-1d 잘 안 쓰거든? 차라리 어떻게 하는, 야, 이거 봐봐.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2야. S10을 구하래. 2분의 10개 안에 뭐 들어가? 첫 항 3이지. 10번째 항은 18 더하면 되는 거지. 21. 끝. 그냥 난 이렇게 계산해. 보통. 2a 플러스 n-1이 잘 안 씁니다. 자, 얘도 S10을 구해보자.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2가 10번째 항이에요. 그죠? 자, 2분의 10개 17.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야, 얘 합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을 구하려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보자. SN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예요. 그럼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일단 뭐 알아야 돼? N 알아야 돼. A 알아야 돼. D 알아야 돼.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N, A, D.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 59까지 싹 다 더하래. 2분의 몇 개? 자, 일반항 쓰지 마세요. 59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려면 40 몇 번 더하면 돼? 44 더하면 11번 더하면 되지. 몇 항이야? 12항.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항. 그 다음 뭐 해야 돼?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70. 끝.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봐봐. 이거 공식으로 풀면 되게 길어져. 그게 더 어려워. 가뜩이나 나같이 연산식 하는 사람들은. 자, 2분의. 자, 공차 얼마로 보여요? 마이너스 5입니다. 몇 번? 8번 더한 거죠. 마이너스 5를. 그러니까 9항. 2분의 9. 얘네 둘의 합. 28.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열할 때는 너희들이 이해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 그때마다 공식 생각하고 공식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길을 찾으면 안 돼. 오래 걸려. 13개였니? 어디야? 어디니? 여기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8번. 아, 저거? 4씩. 아, 12번 더 있구나. 13 맞네요. 13개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보기 3번 보세요. 그래, 니네들은 선행이 아니라 고등 내신이니까 싹 다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 보자. SN은 자, 요거 이해할까 못할까 니네들.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야. 얘를 전개하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N에 2A-D가 돼. 내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SN은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야.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여기 옆에다가 뭐 조금 써놓을 것들이 있으면, 왜냐면 나는 얘랑 설명이 달라, 얘들아. 얘랑 설명 방식이 난 다르거든? 난 실전적이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너무 구차하게, 너무 다 막 설명 엄청. 내가 니네들이 이해한 방식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기할 게 있으면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시거나 저기 있는 거 포스트잇 갖다가 적으시면서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이기는 한데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 이따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여기 보이시죠? 최고차 개수 곱하기 2가 공차입니다. 어디 식이 하나 나와 있을 법도 한데 왜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네. 다시 돌아와. 자, 그것들 다 설명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불연속적 변수로서 우리가 합을 보도록 합시다. 항 넘버가 커지면 합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자, 등차 수열은 참고로 나열했을 때 1항이 뭔가 있으면 2항 일정하게 줄어들어가는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선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불연속적이에요. 점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AN은 그렇고요. 그러면 SN은 어떻게 되는가? 점으로서 한번 보자. SN 보니까 S1과 A1은 같을 거야. 이게 A1이고 이게 A2, 이게 A3, A4야. 값. 그럼 S2는 얘를 여기에다 더해서 요만큼이 될 거야. S3는 이만큼을 여기다 추가시켜서 이만큼이 될 거야. 요만큼을 추가시켜서 이만큼이 될 거야. 뭐 A5가 여기야. 그러면은 그대로일 거야. A6 음수겠지. A6 음수겠지. 그러면은 이만큼을 빼니까 줄어들게 돼. 무슨 얘기냐? SN은 2차 함수로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 AN입니다. AN 1항, 2항, 3항, 4항. 자, 이거 AN을 표시한 거고요. SN은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SN은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A1이 갖는 값과 S1이 갖는 값은 같아요. 이만큼을 빼죠. 그래서 여기에요. 이만큼을 빼겠죠. 여기에요. 이만큼을 올라가겠죠. 여기에요. 이만큼을 올라가겠죠. 여기에요. 어떻죠?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봐. 거기 책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점점점 항이 줄어들어. 그럴 때에는 합이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그 합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이 되냐?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면 최대값이야.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거야. 항아리가 있어. 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양이 SN이야. 그럼 A1 집어넣어. A2 집어넣어. 점점 쌓인단 말이야. 그 합은 어떻게 돼? 계속 커져. 그러다가 마지막
양수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니까 겁나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얘를 추가시키니까 합은 커져. 근데 음수를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 뚝 떨어지지. 그러니까 음수를 넣는다는 뜻은 빼는 거란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이 줄어들기 시작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이면 마지막 양수까지의 합이 최대값이 된다. 어렵니? 다시. 이번에는 괄호 2번.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야. 그럼 첫째 항이 음수야. 공차가 양수야. 점점점 항이 커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음수인 항들의 합이 최소값이고 양수를 추가시키면 값이 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그럼 이걸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2분의 dn 제곱이야. 공차가 음수면 이 창의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 위로 볼록하지.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공차가 음수면 무엇을 가질 수 있어? 최대값. 공차가 양수면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 함수로 이해해도 되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돼요. 자, 문제 돌아와서 잠깐만 보자. 잘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부등식 푸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아래쪽에 풀이 보면은 뭐 부등식 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 여기 봐. 그냥 문제 보자. 첫째 항이 2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야. 자, 공차가 마이너스 4거든?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마이너스 4씩 더해 나가니까 6번 더하면 마지막 양수인 2가 나오고 7번째 더하면 음수가 되지. 그치? 그럼 7번 더한 거니까 누구? 화랑이 처음으로 나오는 음수야. 이렇게 푸는 거야. 니네들 직관적으로 숫자 갖다 때려 박는 거 잘하니까. 자, 그럼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니? S? 7이겠지. 왜? 양수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 거야. 끝. 그리고 그 합을 구해라. 하자. 2분의 몇 개? 7개. 첫 항 26. 7항 좀 전에 구했잖아. 2.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풀면은 힘들어요. 이해도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가르쳐 봤거든. 임상시험을 거친 결과 이 방법이 훨씬 편하고 너희들이 이해를 잘합니다. 이렇게도 옛날에 나도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잘 못 풀더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되게 쉽네. 그 이후로 잘하더라고. 자, 보기 4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이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70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 SN을 구하라. 야, SN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A, 첫 항과 B, 공차가 필요해. 그래야지 SN에 관한 식을 구할 수 있지. 해보도록 합시다. 6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이래. 2분의 6에 2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6이래. (2a)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2. 식이 하나 나왔다. 연립할 거야. 10항까지 합이 70이래. 10항까지의 합. S10이죠. 2분의 10 2a 플러스 9d 70 합시다. 5로 나누니까 5 자, 그래서 2a 플러스 9d 14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6 d는 4 5, 4, 20 마이너스 22 a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해보자. 합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 이게 SN이야. 자,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자, SN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라. 자,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어. 합이 최소가 되고 싶어. 지우야, 들어. 자, 첫 항 마이너스 11이야. 공차 4야. 몇 항까지 더하면 최소니. 아이씨. 듣고 있었어. 마지막 음수 누구야? 마지막 음수 마이너스 3. 그치. 거기까지 넣으면 돼, 그냥. 그치? S2가 최소죠. 아, S3죠. 미안합니다. 공차 2번 더하니까. 공차 2번 더하니까. S3가 최소값이에요. 자, S3는 2분의 3의 첫 항. 마지막 항. 마이너스 3. 끝. 이게 정답이지. 아저씨, 이거 풀이 봐봐. 뭐, 그래. 좀 그래.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익힘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AN에서 A2가 5고 A10이야? A10이 21일 때 S10을 구하래. 연립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A 플러스 D가 5래요. A 플러스 9D가 21이래요. 변변 빼니까 마이너스 8D. 뭐야? 마이너스 16. 공차는 2. A는 마이너스 3. 자, S10을 구하래요. 근데 때마침 A10이 있네요. 첫 항 마이너스 3인데요. 그래서 S10은 2분의 10개. 얘네 둘의 합. 됐지? 등차 수열 AN에서 A2는 9, A7 19, SN이 160이 되는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역시나 연립합시다. A 플러스 D, A 플러스 6D, 변변 빼고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10, D는 2, A는 7. SN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 160. 자,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 풀 때 니네들 풀듯이 인수분해 할 생각하지 마. 무슨 얘기냐? 봐봐. 자, N 곱하기 N 플러스 6이거든요? 이거 정리하면 160. 그냥 때려 집어넣어. 그렇게 풀어, 그냥. 10 집어넣으면 10, 16 끝. 정답. N은 10. 넘겨서 인수분해 하지 마. 니네들 통박으로 때려 집어넣는 거 훨씬 잘하잖아. 그냥 그렇게 풀어.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의 합.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새로운 수열로 쳐다보라고 얘기했죠. B1. 얘가 B의 n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합이 121입니다. 얘네들의 총합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야, 이거 전체 120인 거지? A 수열의 합이 아닌 거.
요거 전체 합이 120이래. A 수열의 합이 120이 아니야. 자,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24. 그랬더니 120이래. 12, 10, N은 8, 8개. 다음. 그러면 얘는 B10이 된 거죠. B10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거고 걔가 30이니까 9D는 36, 공차는 4. 공차 찾고 N 찾았다. 아, 맞다. 영상 마지막 뒷부분 조금 봐.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부분합이에요. 앞에 보세요. 자, 등차 수열 AN이 있었습니다. A1, A2, A3, A4, A5, A6, A7, A8, A9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개수씩 잘라서 얘네들의 합 3A 플러스 3D거든? 얘네들의 합 3A 플러스 3, 4, 5, 12D. 얘네들의 합 3A 플러스 21D야. 자, 뭐가 보이냐면 등차 수열에서 단락단락 잘라서 부분들의 합 또한 무엇을 이루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 AN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이 10. 얘는 40. 그럼 S30을 구하래. 자, 무슨 얘기냐? A1부터 A10까지 합이 10이래. A11부터 A20까지는 30이겠지? 그러니까 전체 40 되는 거잖아.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해보자. 야, 20. 여기 50이겠죠? 따라서 S30은 90.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얘들아. 요거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는 10. 그렇게 또. 그래서 뭐 해야 돼? 연립해서 a 찾고 d 찾고. 하지 마. 힘들잖아. 개수가 동일하니까. 10개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분합으로 풀면 간단하다. 왜? 어차피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야. 아, 목 아프네. 자, 33번 요거 봅시다. 첫 장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n항까지의 합이 최소일 때 n의 값과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겁나 쉽죠, 이제. 자, 다율아, 몇 항까지 합이 최소겠니? 2를 17번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 17번 더하면 몇 항? 18항. 그럼 18이라고 그러지. 왜 17이라고 그래? 그래서 n은 18이야. 18항까지 합이 최소입니다. 그럼 난 뭘 구하면 돼? S 18.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마지막 항. 방금 구했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끝.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괄호 2번. 등차수열 AN에서 A6는 마이너스 5. A11은 10. 연립해서 A와 D부터 찾자. A 플러스 5D. A 플러스 10D. 연립.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15, 공차는 3, 3, 5, 15, A는 마이너스 20.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래.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이것도 이거 이렇게 풀면 이해 가려나? 야, 얘 언제 최소야? 6번 하니까 7항이지. 그치?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7항까지 가면 14항까지 하면은 거기다 15항까지 가면 그럼 14항 또는 15항 중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야.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거야. 얘가 아니다, 더 가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해야 되네. n이 1이고. 그러니까 이차함수 같이 보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이건 그냥 SN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SN 봅시다. SN은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 D 0보다 크다. 이건 부등식 어쩔 수 없습니다. 풀어야 돼요. 부등식 풀어야 되겠네요. n에 마이너스 43 플러스 3n 뭐니? n에 뭐 들어가면 돼? 15 15항이네. 15항이요. 다음 어디까지 있어? 지금 어디 갈 차례야?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구해라. 3의 배수 3, 6, 9, 땡땡땡 어디까지 가요? 99까지.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너무 쉽죠? 몇 개? 33개.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끝. 정답. 100 이하의 잔수 중에서 7로 나누어 3이 남는 수들의 합을 구해라. 7로 나누어서 3이 남는 수들. 3. 그 다음 누구? 10. 17, 24. 눈치챘을 텐데. 31, 38. 눈치채죠? 야, 7로 나누어 3이 남는 수들은 공차가 7이야. 첫 항이 3이야. 그렇게 나와요. 항상 그러합니다. 자,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의 배수 중에서 100에 겁나 가까운 게 누가 있나 보는 거야. 98이 있죠. 그럼 98에서 3을 더하면 101이 돼. 그럼 넘어가 버렸어. 그럼 98 전에 있는 배수를 생각을 해. 91이야. 거기다 3을 더해. 94야. 그래서 마지막은 94야. 94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100에 가까운. 자, 그러면은 얘는 7 곱하기 0 더하기 3이었지. 7 곱하기 1 더하기 3, 7 곱하기 2 더하기 3, 7 곱하기 3 더하기 3, 7 곱하기 4 더하기 3, 7 곱하기 13 더하기 3. 이거 몇 개? 14개.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 막 숫자 세기 막 힘들어 하더라고, 애들이. 7 곱하기 0이었고, 7 곱하기 1이었고, 7 곱하기 13이었고, 그럼 0부터 13까지 14개. 자, 왜? 합을 구하려고. 2분의 14개.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개념 원리.
이거 만든 선생님 이름이 성모쌤이거든. 자, 성모는 문제가 X인 수학 문제집에서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었다. 그러면 첫날에 15문제 풀었고 둘째 날 15 플러스 D, 셋째 날 15 플러스 2D, 자,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1문제가 남는다. 또 첫째 날에 30문제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똑같이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면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죠. 일곱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39문제가 남는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자, 문제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첫째 날에 어떻게 된 거죠?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9항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9항까지 더하자 2분의 9의 2A 플러스 8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거 더하기 얼마? 24문제구나. 21문제가 아니라 24문제가 남는다. 자, 아래 거일 경우에 X는 어떻게 되느니? 2분의, 자, 일곱째 날까지 7, 2A, 6D. 그러면 39문제가 남는다. 됐죠? 얘네 둘이 뭐다? 똑같은 X다. 똑같다. 놓고 풀면 공차인 D가 나오겠죠? 하자. 15 플러스 4D 플러스 24는 7에 30 플러스 3D 플러스 39 94 36 21 15D 9일은 9 9 45 135 어? 나 이거 약분한 건데? 2 곱한 거 아닌데? 159 210 얼마냐? 90 D는 얼마니? 6. 자, 공차 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제고요. 238페이지까지 과제고요. 과제는 자, 지금부터 니네들 생각을 해봐. 고1 때 그렇게 죽 썼던 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달라져봐. 달라져 보라고. 과제를 그렇게 하지 말고 본서가 중3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의 그 성실한 모습. 다시 그때같이 해봐. 그럼 그따위 성적을 안 받을 테니까. 야, 지금부터 달라지면은 성적이 달라질 거야. 왜 그러냐면 다 리셋됐거든? 그치? 지후야. 대수 다 머릿속에서 너도 그치? 대수 다 리셋됐잖아. 지금은 그때 니네들 1학년 때 같이 공수원 공수투를 막 7번, 8번 돌린 애들이 아니야. 다 출발선상이 비슷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져. 해봐봐. 자, 과제 톡방에다가